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운성상 묘지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말 그대로 무덤에 들어간 거죠. 묘지 또는 뭐 고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술, 충미 이런 걸 깔고 있으면은 묘 또는 이제 고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 차이가 이 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친, 그러니까 내 그 배우자성이 임묘됐다 또는 뭐 계고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재고귀인, 그러니까 육친의 그 개념 또는 사물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그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고된 녀석이 계고가 되려면은 어떤 그 충이라든지 형에 의해서, 이 토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뭘 부딪혀야지 뭐 파헤쳐야지 들고 나고 하는 그런 동작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묘를 내가 정일주다. 내가 정일주인데 여기 이제 그 상대방이 뭐 이렇게 축을 깔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2운성상 내가 묘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을축일주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이 친구 앞에만 가면 맥을 못 추겠어, 희한하게. 뭐든지 그냥 밥도 다 내가 사야 된다니까. 근데 얘는 잘 안 사. 얘가 을축일주인데, 그 안 사는 게 요 축을 깔아서래요. 만약에 여기 축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병존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구두쇠 같은 거야. 아껴도 너무 아껴.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 진술충기가 이제 그런 작용이 있는데 축은 더해요. 특히나 더. 필터에 걸러가지고서 내 속에다가 담은 거는 나가려면은 필터를 뚫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한 번 주워 담으면은 아주 그냥 뭐 그물로다가 이렇게 꽁꽁 싸매놓은 형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일주인데 정사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유가 이렇게 있어요. 유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사유축 금국으로다가 끊임없이 가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축을 보면은 맥을 못 쳐, 진짜. 나 다 퍼주고 싶고. 그래서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소잖아요, 소. 그래서 제가 소고기를 엄청 좋아해. 이걸 매일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소고기에다가 가스 맥주 한 잔 이렇게 딱 먹으면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어,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잔씩 먹고 그러는 게, 이 소고기하고 이렇게 딱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저는. 그게 아마 내 명조에 이게 없으니까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축 중에 개수가 그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 수국화하죠. 그래서 사실은, 재생살이 돼버려요. 사유축 삼합이 딱 짜지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돈이 나가는 거라니까, 축을 만나면은. 그래서 뭐야, 내가 계속 밥을 사잖아. 얘는 잘 안 사, 어쨌든. 이게 이제 내 명조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묘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화려한 유혹 같은 거예요. 사람을 쭉 빨아당기는 마력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앞에만 서면, 이게 상대방 그 일지에 있거나 연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작용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고, 일지 아니면 연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래. 하여튼 뭐 그냥 쭉쭉 빨려 들어가는데,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야 정말.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사기 같은 거 이렇게 당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 그러니까 뭐, 내가 정인데 상대방이 축을 깔고 있다라면은, 희한하게 그 앞에서는 이 할 말을 잘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돈을 꿔줬다래요. 돈을 받으러 가야 돼. 큰맘 먹고 그냥 오늘은 단판을 줘야지. 근데 딱 막상 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거야. 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아. 또 왜 이렇게 불쌍해. 뭐 돈이 움따는겨.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서 뭔진 몰라도 귀를 긁적긁적 하면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집에 이제 뭐 같이 사는 배우자가 있다면은, 아니 돈 받으러 갔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당신이 가봐. 가면 알아. 근데 당신이, 내 배우자가 가면 받아올 수 있다니까. 근데 나는 가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해도 그냥 예 하고서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서서 그냥 온다니까요. 사기도 그런 패턴이야.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모임을 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주식을 해서 쏠쏠하게 막 용돈을 벌어 쓸 정도였어. 아이, 근데 이틀 사이에 2억이 그냥 쭉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펀드 매니저한테 자기가 이제 잘 안다 이거지.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이게 한순간에 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허탈해 하고 그러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 대인관계 또 금전거래 할 때도, 상대방일지, 내가 무덤에 해당하는, 묘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평생 속고 사는 것 같은 거야. 한참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 내가 저 인간한테 속았어. 아유, 그때는 내가 뭐가 씌었지,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게 평생 사기인 거예요. 정말, 그냥 쭉 빨려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있죠.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정일주다. 자, 내가 정일주인데 뭐 이렇게 진이 있다. 근데 상대방이, 신일주다. 신일주인데, 신축이라고 한번 보시자고, 신축. 자, 그러면은, 정이 축을 보면은 묘에 들어가고, 신이 진을 봐도 묘에 들어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단짝 친구 있었잖아. 서로 바라보면은 나는 너한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고, 상대방도 나를 보면은 한없이 작아지면서 무덤 속에 내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짝. 다른 사람이, 누가 영희하고 철수가 너무 그냥 손 꼭 잡고 친한데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야. 이게 부부의 사이에서도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시도 안 떨어질 날인다니까. 정말 목욕탕하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 뭐 잠깐 모임에 나가도 뭐 짜고 저짜고 떠들다가도 종당에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그쪽으로다가 얘기가 귀결이 되고 한없이 둘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술충미가 이제 묘고 이 고장지 역할을 하는데 이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진술충미를 보실 때는 항상 삼합의 운동 패턴을 잊지 말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임수라든지 신금 이런 녀석들이 쭉 임묘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고 이렇게 얘기하죠. 수. 자, 그 다음에 이 술이라고 하는 녀석은 임묘되는 녀석이 을, 병, 그 다음에 무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고. 불의 기운이죠. 불.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임묘되는 게 경금, 그 다음에 기토, 정화. 그래서 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금.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녀석에는 갑이라든지 또는 개. 그래서 요거는 목의 고장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삼합의 운동 패턴에서 신자진, 인호술, 그 다음에 사유축, 해묘미 이 삼합의 운동 패턴 속에서 이 수, 화 또는 금, 목 이 운동이 열고 닫고 처음에 태어나서 장생의 기운을 가졌다가 제왕적 기운으로다가 가장 자기 기운이 이제 왕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이제 땅속으로다가 이렇게 놓고 보자 그러면은 요 단계가 이제 장생의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 묻히는 단계. 요가 이제 묘지란 말이에요. 묘지. 땅속에. 그러니까 땅속에 아직 다 안 들어간 거야.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장생, 절태양장, 목관, 걸록, 그 다음에 제왕, 그 다음에 쇠지, 병지, 사지 이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묘지까지 이렇게 운이 흘러가는데 요 삼합의 운동 패턴이라고 하는 거, 요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 일지 자리에 이렇게 깔고 있는 경우가 있죠. 정일주가,
이렇게 축을 깔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자인묘 이렇게 되죠. 이런 패턴은 내가 여차하면은 판 접어버리는 거야. 아이, 상황이 불리하네. 고개를 확 수그릴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능력이면 능력인 거야. 아니, 고개 수그릴 때 수그려야 되는데 빳빳하게 임금님 행차하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은 뭐 두더지 뿅만 치르다가 두들겨 맞는 거지. 그래서 이 그 개인 정서 자체가 이렇게 그 묘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그릴 때 확 수그린다. 그리고 시지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축이 이렇게 시지에 있는 경우에는 아예 이 자체를 그냥 심유격으로다가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왕이 돌아가시면은 부장품 이런 거 뭐 한꺼번에 쓸어가지고서 다 묻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의 그 힘, 에너지 같은 게 있어요. 쭉 빨아들여서. 이게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독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아주 파묻어 버릴 수 있는, 이건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릴 수도 있는 기운.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잠수 타버리거나 세상에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어디 산으로 들러 그냥 뭐 돛 닦는다고 그냥 정신세계 수양한다고 막 나가고 뭐 순례 여행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이렇게 내가 시에 묘를 까는 경우 이것도 하나의 격으로다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가 그 무토나 이 기토일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병정하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화토동법으로다가 이제 보는데, 사실은 12운성상 그 이 묘의 기운이 조금 약하죠. 병정일주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렇더라도 뭔가 자기 제어, 자기 통제, 이런 시스템이 이 내부적으로다가 이 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제어력은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약하죠. 그래서 12운성을 무기토 일주한테는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거의 그 화토동법으로다가 병정에 준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묘가 있다, 내 명주에.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담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또 보물 자체를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진술충리 깔고 있으면은 거의 재의 관점에서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거니까 거의 그 제고귀인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때가 아니면은 확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면은 소극적인 거죠. 아이, 지 필요할 때는 뭐 확 드러나서 그냥 막 그 활개를 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고개를 확 수그리고, 그럼 황당한 거야. 상대방이 봤을 때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지가 상황이 불리하다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은 환장하는 거지, 정말. 자,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 운명의 이 사이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 목욕 단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지 단계에 보면은, 여기서 한 번에 이런 출렁임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 그래서, 요 목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털어내는 동작. 우리가 그 개구리가 이렇게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요 장생지에서 이제 뿅 하고 튀어 올라와가지고, 더 멀리 뛰어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렸다가, 이렇게 펄쩍 뛰는 거, 이런 경우, 그 목욕, 뭔가 내가 이제 다 털어내고, 새 세상으로다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관대지를 이제 지나서 걸록, 그러면 자기를 갖다가 가장 바깥으로 드러낸 그런 단계. 그러니까 뚜렷이 이게 나의 그 기운 자체가 이렇게 드러난 그 단계를 지나서 제왕의 단계가 되면은 아주 그냥 극에 달하죠. 제왕 쪽으로다가 내 모습이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은 대단한데, 사실 안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극대치에 가면은, 극점에 이르르면은 다시 반전을 하기 때문에, 제왕의 단계에서는 겉모습은 가장 왕성하지만 실제 속에서는 음기, 그러니까 나의 기운 자체가 조금씩 꺾이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지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양간세지 그러면은 로보캅을 생각하듯이 겉모습은 아직 제왕처럼 뚜렷이 남아있는데 속은 조금씩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로보캅 걸어다니듯이. 근데 음간세지는
겉모습도 확실하게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은근히 그 화력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채찍 같은 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채찍이 한번 두들겨 맞아봐. 아우, 뼛속까지 아프다니까. 그래서 잘못 맞으면은 음간 그 세지들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독한 면, 끈질긴 면, 집요한 면,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 병이 들으면은 확연하게 병 들었잖아. 병원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기운 자체가 확 꺾여버린 단계. 그러다가 사이의 단계에 이르르면은, 우리가 수족관의 그 광어, 회 뜨기 직전에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단계가 이 사지인데, 요 사지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그 기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 모든 그 운동의 주기는 이런 출렁임을 거치는데, 쭉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한번 이렇게 털렁하고 내려가는데, 요 기운이 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12신살로 얘기하면은 이게 육해살 기운이라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007 가방 들고 와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수갑도 들어있고 뭐 말 안 들으면은 가스총 쏴가지고서 얘 잡아가려고 그렇게 들고 왔는데, 요 사지 단계가 되면은 뭔가 한 번의 패자부활전 같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야. 아니, 그래서 1, 2위전 결승전은 벌써 지나간 거거든. 여기서 내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는 3, 4위전에서 내가 부여잡을 수 있는 건 3위까지는 부여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욕심 부리고, 아니, 나 결승전 나갈 건데요, 내보내주세요. 심판한테 또 두들겨 맞지. 가능하냐고, 그게. 그래서 요 단계가 또 중요한 단계. 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그런 변곡점 같은 건데, 그래서 이 사지 단계를 지나갈 때, 육해 단계를 지나갈 때는 내가 패자부활전에 참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승사자가 갖고 있는 그 안에 무기들을 내가 끄집어다가 쓸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 살면서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터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육해운이라든지 사지운을 잘 쓰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묘에 이제 이르르면은 아직 땅속에 다 들어간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튕겨 올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부딪혀. 왜? 우리가 이 묘에 들어갈 때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면은 이 씨앗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씨앗은 어떤 캡슐 같은 거예요. 장생서부터 쭉 올라왔던 기운이 내가 평생 살았던 어떤 노하우, 기억, 저장된 정보, 뭐 그런 것들을 전부 여기 씨앗, 캡슐에다가 보관을 해서 여기 이제 드디어 땅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묘에서 이제 묘, 절, 그다음에 태, 양의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장생으로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 씨앗이 그냥 요 상태에서 쭉 들어와서 요 어둠의 공간 또는 겨울의 공간, 이 구간을 잘 보존이 된 상태로다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톡 하고 튀어나오는 녀석은 이 씨앗이 이렇게 안으로 웅크러들어야 되는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 감자야, 씨앗이. 감자가 안 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 단계에서 쫙 그냥 뭐 끝도 없이. 그래서 진술, 충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이나 형운에 자칫 잘못하면은 아예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진술충이다, 또는 충미충이다, 이런 운을, 내 명주에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런 운이 지나갈 때 이렇게 보시면은, 개고가 되죠. 개고, 입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이 진중에 개수라든지, 중기가 나오죠, 주로. 또는 술 중에 정화, 또는 뭐 축 중에 이 신금, 그 다음에 미 중에 미정, 을기. 이게 왜냐면은, 수고, 그 다음에 화고, 그 다음에 금고, 그 다음에 목의 고장지기 때문에 지장간 속의 중기 녀석이 충에 의해서 튀어나오는데,
운에서 들어온 녀석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이다. 명조의 진을 갖고 있으면 운에서 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술에 있는 녀석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진 중에 있는 을계무 해서 요 중에 요 계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진술충리의 그 임묘될 때 그 보관이 될 때는 음간의 형태로다가 아주 작게 씨앗의 형태, 캡슐의 형태로다가 보관이 되다가 이놈이 튀어나올 때는 다시 부풀어 오른다니까.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면은 임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충이나 형에 의해서 이 녀석들이 튀어나오면은 이걸 싹으로다가 씨앗으로다가 써야 되는데 그냥 불량 씨앗이 돼가지고 못 써먹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내가 내 명조에,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 예를 들어서, 진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유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서 평상시에 내 명조에 묶여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술 운이 들어와서 진술충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 합으로 묶여 있어서 잘 못 쓰던 글자가 진중의 계수를 관성으로 쓰는 정일주다 그러면은 그때 관이 살아나거나 또는 진중의 계수를 갖다가 재성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무일주 같은 경우. 그러면, 걔가, 술 중에 정화, 이렇게 그 재성으로 쓰고 있는 경우, 또는 무일주 같은 경우에는 계수를 토국수 하니까, 재물에 있어서 질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요 반등하는 단계, 요 사지에 있는 요 반등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운이 한번 이렇게 털렁하다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제 그 사의 단계란 말이에요. 사. 그래서 한번 반등하는 요 시기에 반짝 뜨는 사람이 있고 요 반등을 여기쯤에서 했다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이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때는 회생 불가. 그냥 그대로 나락으로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일종의 포장행위 같은 거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잘 저장해두고, 감춰두고, 그래서, 절태 양을 지나갈 때 아주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세월을, 견디다 보면은 이 절의 단계에 이르르면은 절초봉생이 되죠. 절초봉생. 그래서 씨앗의 형태로 있던 녀석이 다시 엄마 뱃속에 태동이 돼서 키워져서 다시 태어나는 이 주기 자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거의 이러한 사이클대로다가 사인 곡선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이대로다가 안 하고 계속 나는 말이야 갈테야 이러면서 여기서 자꾸 사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반동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나가시던 분들이 갑자기 훅훅 떨어지는 게, 요런 운에 많이 일어나요. 이제, 한번 이 진수충리보다 이제, 상관을 갖다가 잘 쓰시는 패턴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가 신의 일주다. 신의 일주 같은 경우, 금생수에서 상관을 굉장히 잘 쓰는 명주다. 근데, 대운이 오화운을 지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화극금에서, 편관이 들어오죠. 편관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참 절묘한 합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오해가 이렇게 지장간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 이 해수라고 하는 거는 천간의 임수, 오화는 천간의 정화. 그래서 정임 합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맞아서 정임 합이 돼서 목의 기운, 즉 금극목 하니까 신의 일주는 재성을 봤단 말이에요. 돈도 잘 벌리고 이때는 굉장히 잘 나가. 근데 만약에 역대운으로 흘러간다. 여기서 이제 오대운 다음에 사화운이 왔다. 자, 이런 경우에는 화급금 하니까 정관이 들어와서 더 좋네.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사의 충을 딱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상관을 잘 쓰던 사람은 한순간에 그냥 딱, 왜 잘 뜨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스캔들에 휘말려서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내 명조의 그러니까, 물러설 때 또는 수그러야 될 때, 요 타이밍, 이거를 내가 미리 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친구 주식 하다가 2억 그냥 쭉 빠진 친구 보면서, 내가 이런 운을 모르겠으면 그 다음 운을 계속 보면 이게, 세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잠깐 그 해만 좀 관제구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끝나는데, 요런 운이 들어올 때는, 이게 아무리 정관으로 들어와도 오히려 더 관제구설 같은 게 그냥 휘말려서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묘를 내가, 진술충리 자체가 이제 구두쇠 기질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중생활 같은 그 아픔이 있잖아요. 진술충리가, 뭔가를, 진토가, 아니, 나는 물 안 갖고 있거든요. 아니, 물 구경도 못 해봤어.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 녀석을 꼭꼭 숨기고 있어야 돼. 또 술 역시, 아니, 나 불 모르거든요. 그 불씨를 갖다가 내가 계속 숨기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아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삶의 문턱 같은 거예요. 장생은 뭔가 새롭게 튀어나오는데, 요 묘지 운을 지나갈 때, 또는 내가 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요때 뭔가를 갖다가 좀 수그릴 때는 정말 수그러줘야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우리가 진술이라고 하는 이 물상으로 다 이렇게 봤을 때, 진술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 펼치고 거두고 하는,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다. 또는 뭔가를 갖다가, 넣고, 또, 뺀다.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를 갖다가 심고, 뽑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숙박 같은 거, 업상인연 하시는 분들, 또는, 의료, 그러니까 의사사주에서도 좀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건축이에요. 뭔가 이렇게 부수고, 새로 이렇게 세워 올리는,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우리가 우산을 접고 펴고 하듯이, 그 제품 같은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래서, 제조, 가공, 분야가, 업상이 여러 분야 이렇게 있는데, 진술 자체가, 진사, 수레, 천라지망에 이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약간 정신의 영역으로다가 주로 업상을 갖다가 대체를 하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인 지명으로 들어가는 게 교육, 그 다음에 의료계통,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종교인, 이런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이 천라지망은 술해보다는 진사가 조금 더 인간 세상에, 이게 좀 아래에 내려와 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활인하는 쪽으로다가 많이들 가고, 술해는 천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로 정신, 교육,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들 나타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업상대차가 되면은 상당히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삼합의 운동 패턴을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삼합이 이 병화라고 하는 이 태양이 인시에 이렇게 장생을 하죠. 그래서, 오가 되면은 이제 제왕. 그래서 술시가 되면은 요 녀석들이 삼합의 운동 패턴에서 해가 떴다가, 정오가 되면은 내 그림자가 발밑에 숨어드는 그 단계를 거쳐서 술시가 되면은, 언제든 해는 지게 돼 있어. 해가 지는데 죽은 게 아니거든. 다시 인해서 장생을 하는 이 삼합의 운동 패턴 속에서 진술충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뭔가를 열고 닫고 하는 에너지 이동 통로다라는 거를 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내가 내 명조에 이렇게 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술 중에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 속에 재도 담고 있고 관도 담고 있고 인성도 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지장간에 있으면 내가 생긴 모양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얘가 오화가 얘를 갖다가 보면은 자꾸 꼬드긴다니까. Come here,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럼 얘가 문을 닫고 불씨를 갖다가 이 정화라고 하는 불씨를 여기다가 꼭꼭 숨겨야 되는데 오라고 하는 운을 지나가면 얘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면은, 얘가 토로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아이, 나 불인가? 내 세상인가? 왜 이렇게 대낮같이 화내? 이러면서 불처럼 막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합의 운동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천간으로 갑이죠. 그래서 이 운동성이 이렇게 방향이 진행이 되는데 요 갑이 오를 보면은 12운성상 사지에 놓이죠. 그래서 얘의 기운이 오에 의해서 쭉 빨려 들어가. 그 다음에 오의 기운은 이 술에 또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건 천간의 정화, 정이 술을 보면은 양지에 놓이죠. 그래서 양지, 엄마 뱃속에 이렇게 갑갑하게 이제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쭉 인호술 또는 신자진 모든 운동, 삼합의 운동 패턴이 전부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천간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를 보면은 사지에 놓이고, 그 다음에 이 자수라고 하는 천간의 계수가 진을 보면은 이렇게 양지에 놓이듯이 모든 그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전부 다 사유축 이런 운동 패턴 속에서 확실하게 내가 이 기운을 다음 단계에 넘겨줘야지만 그것이 나중에 묘의 단계에 가서 보관이 씨앗의 상태로 보관이 됐다가 다시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프로 치면은 가장 건전한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 주기로 봤을 때 크게 60년 주기, 60갑자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다시 반으로 쪼갰을 때 30주기, 또 15년 주기, 7.5년 주기 이런 운동 사이클이 그 안에서 하루에도 이 운동 사이클이 우리가 2시간 간격으로다가 계속 그 자축인묘진 사음이 흘러가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 운동의 사이클을 계속 겪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자연이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내 명조 자체는 고정이요, 체요, 변함이 없는데 운에서 계속 와서 그 8글자 중에 요 녀석도 톡톡 건드려보고 요 녀석도 건드려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렇게 보시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우티가란 얘기야.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또 좋은 운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들어올 때 내가 최대한 끌어당기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 최대한 수성하면서 돌다리 또 이렇게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가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오늘이 추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참 공기가 이렇게 쌀쌀한 그 기운이 이렇게 도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30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이 논두렁에 불 태우는 거를 했었다고. 그게 이제 그 병의 충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묘 단계에서 절태양. 그러니까 병해충 죽이려면은 왜 눈두렁에다가 그냥 작대기 이만한 거에다가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막 그거 태우고 다니고. 그거 태우고 나와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점심 먹을 때 되면은 짜장면집 가서 먹는데 콧구멍에도 뭐 연기 쏘여가지고 새카매가지고. 근데 그때 먹은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오늘이 절기상 뭐냐 이러면은 아침 저녁으로다가 내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그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 그리고 자시 다르고 또 축시가 달라요. 자시의 내가 아무도 없는 깜깜한 인적이 없는 곳에서 자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하고 축시에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충미충이 있으면 그래서 귀신이 드나드는 뭐 문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계절, 자연의 순환, 이 법칙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거기에 똑같이 생명체의 삶이 돌아가는데 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이 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사주 해석을 해나가시다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12운성상, 진술충미, 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